지원 나민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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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나는 편하게. 기호 1번 김혜영 인사 올립니다. 강원 충청 호남 강호축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공약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2년 전 전국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요구는 우리 청년들도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달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국회에 오자마자 9명의 보좌진 전원을 청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44세의 청년 구청장, 32세 청년 광역의원, 25세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을 전부 제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에서 배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미래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우리 당의 미래인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대 혁신을 통해 100년 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4년 사고지역구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제구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해서 제가 맡았습니다. 저희 연제구는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를 못 냈습니다. 2014년에는 기초의원 전체 10석 중에 단 2석이었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시장, 경로당, 상가 두 발로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우리 연제구에서 연제구 생기고 야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답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는 괜찮네 이 말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열세 지역에서 소름도 많이 겪었습니다. 한동안은 행사에 참석해도 소개를 안 해줬습니다.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당당히 맞섰습니다. 사회자가 소개시켜주지 않아도 제가 손을 들고 무대로 뛰어나가 외쳤습니다. 소개가 빠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연제구 지역위원장 김혜영입니다. 그 순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당의 험지를 개척해 갔습니다. 2016년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함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초의 구청장, 최초 광역의원, 최초 기초의원 과반을 달성하면서 부산 연제구의 지방권력 교체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당의 험지를 개척한 저 김혜영이 최고위원이 되어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2020년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 힘으로 민생입법, 개혁입법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고모집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이 3년 다니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습니다. 고3 때는 학교 대신 기술을 배우러 직업학교에 다녔습니다. 20대 후반 아버지의 암수술과 연이은 재발로 60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5년의 시간을 환자 보호자로서 또 동시에 사법고시생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원이셨던 아들의 합격을 끝내보지 못하셨고 저는 아버지 산소의 합격증을 놓아드렸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의 마음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 되지 않는 세상,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세상. 뜨거운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든든한 지방정부가 만들어갑니다. 지방의 힘, 현장의 목소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와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대변자 기록 5번 박명선 우리 강원동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1990년대 서울주민회의에 입당해서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서울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제 고향 충남 논산의 논산시장 출마를 명령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당시 200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충청권은 우리 충북 포함해서 모든 충청권은 JP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도의원 2명, 시의원 12명인데 같이 나갈 후보도 없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우리 농민과 어르신과 마을을 다니면서 자치분권 활동으로서 4년 동안 실천해왔습니다. 2010년도 논산시장에 당선이 되고 현재 삼선시장으로 있고 지금 전국시장에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쭙습니다. 논산시장이 왜 최고위원에 나왔냐고 여쭙습니다. 저의 도전은 첫 번째 도전이 아니라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셨습니까? 저를 보셨습니까? 저는 2015년도에 당시도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우서가 박우선 구청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저 황명선의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과 지방의 의회와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선발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대표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자치분권 대표자로 위해서 최경 박명선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분권은 시대정신입니다. 분권은 시대정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중앙에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제는 지방정부로 되돌려줘서 중앙과 대한민국 226개 모든 지방정부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이게 자치분권 국가의 꿈입니다. 우리 당도 이제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의 압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현장과 지역과 2444명의 지방의원님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우리 민주당이 자치분권 정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국민들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자치분권 정당이 답입니다. 우리 당의 지방의원님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 사무처 독립시켜야 됩니다. 분권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리위원과 정책위원회, 기초위원, 그리고 광역위원 대표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분들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중앙도 도와야 됩니다. 우리 253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의 권한을 지역위원회에 돌려줘서 당원이 수행하는 우리 민주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지방자치의 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의 꿈,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자치형권 국가의 꿈, 이 꿈을 우리 미래의 자치민권 정당을, 이번 정당을 통해서 미래의 정당민주주의를 만들어 주십시오. 충북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과 민생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고위원으로 나온 기호 7번 남인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교사의 꿈을 접고 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에 있는 민주주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노동, 여성,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문재인 상임대표와 함께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로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서 당 여성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원내 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거치면서 대안제시 능력과 포용적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끊임없는 자기혁신으로 여기까지 온 저 남인순이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지 여러분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저 남인순은 약속합니다. 첫 번째,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촛불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정당 민주화와 당원의 민주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동원되는 당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당지자, 행동하는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 학교를 통해서 당원의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당원 자체를 활성화하고 당원 정치 협동조합, 시민정책 플랫폼 등을 통해서 당원의 활동 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역동적이며 당원이 중심이 되는 100년 정당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지키고 진보적 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5년 활동했습니다. 현장에 강한 저 남인순이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당원에 명시된 민생 연석회의를 구성해서 노동조합,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과 소통하면서 민생 제일주의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젠더, 인권, 생태, 평화의 감수성을 높이고 정책을 만들어서 젊은 유권자와 진보적 시민들이 우리 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동수사회가 되도록 여성 공천 30% 후보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과 어르신 당원들이 소외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과 민생을 챙길 기호 7번 남인순에게 2표 중 1표 힘을 실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를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저 남인수는 이시정 도지사님, 변재일 도당위원장님과 함께 손잡고 제가 보건복지원에서 8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 제3생명과 국가산단 등을 비롯한 충북을 바이오 헬스 혁신 융합벨트 구축에 우리 오재세 보건복지위원님과 손잡고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북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남인수는 최고위원이 되면 메시지만 전달하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부지런히 현장과 소통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되고 싶습니다. 남인수는 럭키 세븐입니다. 혁신과 민생의 아이콘 저 기호 7번 남인수 부탁드립니다. 서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이제 충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당을 아끼는 분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우리 운동인들도 제 연설이 끝났다고 가지 마시고 나머지 후보들 연설 다 끝날 때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의 해당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충주의 고장에서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민주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5년 동안 긴급조치, 내란농 등등으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공부도 했고 많은 것을 살펴보게도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5년 만의 감옥살이가 제 인생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충청에서 충북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왜 출마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좋은 민주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후보가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일반론입니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싶습니다. 아니 최고위원 후보가 어떻게 경제를 살려낸다는 거냐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처방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이 처방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살 길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로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대충 감 잡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북한과 경제 교류를 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 한국 경제는 월남전 그리고 중동 특수 두 분의 큰 경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경제는 계속 침체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북한 특수가 오게 되면은 우리 경제 금방 살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개성공단 해봤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 월 7만원 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70만원 아닙니다. 7만원입니다. 임금이 7만원이면 누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지대도 공짜입니다. 여기서 공장 만들려면 평당 몇백만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 잘 통합니다. 동남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모든 조건이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분들 대단히 재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만일에 개성공단 같은 게 100개, 200개 만들어졌더라면 한국 경제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판에 나왔을 겁니다. 그야말로 허황으로 우리 경제가 일본이 부러워하고 유럽이 부러워하고 미국이 부러워하는 경제로 성장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북한과 남북 화해를 통해서 경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 길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합의해서 비핵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합니다. 그냥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국민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근보기운동, 촛불혁명을 했듯이 이를 함께해서 전 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운동을 벌여서 남북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찾는 이 일들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국회의원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서 야당과 협의하고 청와대에 협의해서 정말 500만 1000만 동원할 수 있는 국민운동을 벌려나간다면은 우리 경제 살려내고 한반도 평화운동 확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를 최고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 일을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연설자는 초심, 열심, 투심, 100년 민주당 연설 기호 6번 박정 후보입니다. 힘찬 박수 여민동고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6번 박정 중북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그런데 박정이 누구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야간 중학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도 탁구 체육특기자로 가야만 했습니다. 코치에게 맞으면서 공부했고 마침내 서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유전공학자를 꿈꾸며 유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박정어학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박정어학원을 성공시킨 일자리를 만들 줄 아는 밑에서부터 시작한 실물경제 전문가입니다. 존경하는 중북도당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2020년 총선의 승리, 2022년 정권 재창출, 그리고 100년 민주당 건설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저 박정희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평화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분단의 상징 파주에서 태어나 문재인 대통령께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지의 꿈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꿈꾸며 중국 통일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때 특별수행원으로 함께했습니다. 평화가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평화경제 선봉장 저 박정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 2020년 총선 승리의 답은 원외에 있습니다. 박정은 135명의 원외 대변인이고 보통목입니다. 저는 판문점이 있는 파주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빨리 일하는 소리를 들으며 얼굴에 소주 세례를 받기도 했고 심지어 구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마침내 60년 만에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원외 연정은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원 대의원의 열정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범지 개척과 초대원의 지역위원장, 초대회장 저 박정희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해서 기필코 원외 위원장님들을
셋째, 2022년 정권 재창출은 당원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합니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이겠습니다. 투표권, 발언권, 토론권, 소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과 당심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2022년 정권 재창출의 깃들 당원 중심 민주당 저박정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넷째, 백년민주당의 답은 시스템 개혁입니다. 정치학교 민주스쿨을 통해 당의 정책과 이념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박정 같은 최고위원 한 명쯤은 꼭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심으로 빚겠습니다. 열심과 뚝심으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뒷심으로 평화시키겠습니다. 기호권 박정을 밀어주십시오. 기호권 박정희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강력한 민주당, 백년민주당,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박정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여성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는 언제나 우리 정치의 중심을 잡아왔습니다. 균형추와 같은 막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변진일 도당위원장님, 오재세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이시영 지사님, 또 많은 원외위원장님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주에서, 충주에서, 그리고 제천 단양에서, 보노촌 영동 괴산에서, 증평 음성 친천에서 당선되신 모든 시장, 군수, 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을 당선시켜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네, 문재인의 대변인, 70만 권리당원의 대변인, 기호 4번 박광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충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충북에서 인정받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전당대회 때만 찾아오고 손님처럼 떠나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충북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고 함께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충북은 대한민국에서 시민의식이 가장 성숙한 곳입니다. 이곳 청주의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시민운동의 이정표입니다. 충북은 대한민국 러블리스 오블리즈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대표들을 배출했습니다. 신채호 선생, 한봉수 선생 등 90분이 넘는 독립지사를 배출한 과정입니다. 깨어있는 충북 시민이 보여준 시민의식, 충북 애국지사들께서 가르쳐주신 국민주권 정신,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이고 민주당이 실천할 정신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충북인의 정신을 민주당에 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주권 개헌안처럼 당원이 주인인 당원주권 당원안을 만들어서 충북 당원을 민주당의 확실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년마다 전당대회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의원의 일상적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역과 비례의원은 모든
충북의 대의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충북도당에 남기겠습니다. 민주당은 청주 중앙공원에 있는 900년 된 압각수 은행나무처럼 뿌리가 튼튼하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을 지키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당원동 여러분, 미호천은 통합의 상징이자 충북의 미래입니다. 변재일 도당위원장님, 오재세 의원님, 그리고 이우삼 의원님, 이시정 지사님과 한범덕 시장님의 원팀을 이뤄서 미호천 시대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미호천 시대 비전을 반드시 실천하고 최고인이 되어서 이를 성공시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북이 뻗어나고 충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중부고속도로 확장에도 힘을 다 쏟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위대한 충북도민 여러분을 성공한 국민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충북도민이 성공하고, 충북도민이 성공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연속 집권이 가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속 집권하면 나라와 국민이 성공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국민의 성공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원이 안심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최고위원 누굽니까? 충북의 미호천 시대를 함께 열어갈 최고위원 누굽니까? 맞습니다. 박광원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토의 중심에서 경제의 중심으로 전진하는 충북의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의 딸 기호 8번 유승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청주의 석교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이대 졸업생입니다. 청주 중고 나오셨습니다. 올해로 90이신데 딸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충북 출신 유승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8월에는 8번 저 유승희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우리 당에 몸을 담은 지 벌써 24년째입니다. 1995년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당 최초의 공채 여성국장,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 선출직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가산점 없이 당선된 최고위원을 거쳐 삼성 국회의원이 된 지금까지 저는 자고 면하지 않고 오로지 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등골이 서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년 민주당 지킴이 유승희가 국민들의 드높은 기대에
우리 당원의 거대 여당 지도부는 당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 국회의원 유승희가 안정과 혁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분명하게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충북의 딸 유승희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유승희가 이시종 지사가 내걸고 있는 1등 경제 충북의 기적, 오재세 의원님, 변재 의원님, 이우삼 의원님과 함께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의 수건 강호축 KTX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4차선으로 줄어드는 중부 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유치가 확정된 소방병원도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 국제공항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충북의 딸 유승희가 나서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 확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충북의 딸 저 유승희가 이곳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8월에는 8번입니다. 충북의 딸 유승희. 네, 감사합니다. 기호 8.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위원 박주민, 여러분들 앞에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변호사 시절 사람들은 저를 거리의 변호사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변호사인데도 재판정에 있는 시간보다 거리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입니다. 서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물대포를 맞기도 하고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할 때는 경찰대에 둘러싸여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한나절 이상을 보냈던 적도 많았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은 바로 그 거리에서부터였습니다. 정치가 달라지면 상황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다 불에 타 죽는 사람이 없고 가장에도 밥벌이 못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끊는 해고 노동자가 없는 그런 세상,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해서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바로 이 박주민이 정치인이 돼서 정치를 바꾸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자의 든든한 백이 되겠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저 기호위원 박주민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 여러가지 일들을 해봤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제2기 특조위를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에 가까스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남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제 입법 시도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말 안 듣고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소환하는 국민소환제 발의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셨지만 아직까지 입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들을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려고 했던 검사장 직선제 발의했습니다만 역시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한일 협의를 보고 조약 체결의 절차가 필요하구나 느껴서 조약 체결 절차법 발의했지만 역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에어컨 한번 제대로 못 키는 서민분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힘없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유세 인상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부족합니다.